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노랑색 빨강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각색 없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노랑색 빨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강영준, 09년 군번으로 백이 보충대를 거쳐 땡땡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훈련소 첫날 처음 본 그 형의 모습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강우석, 긴 머리,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굵은 안경테, 퀭한 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PC방에서 흔히 보는 백수 페인 같은 모습이었다. 주변에서 들었는데 나이가 32살이라고 했다. 당연히 긴 머리는 바로 조교에게 빡빡 깎였다. 우석이 형은 나와 중대는 달랐지만 제일 연장자라 신교대 내에서도 주목하던 사람이기에 심심치 않게 소문이 들렸다. 훈련하다가 갑자기 졸게 되는 기면증이 있다고. 그래도 훈련받을 때는 뺑기 부리지 않고 잘 받았으며 나이가 나이인지라 관절 쪽을 많이 아파했다고 한다. 신교대 2주차였나?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야, 나 뭐 대충 알지? 그래, 내 나이 32살이고 너랑 동기니까 편하게 반말해. 나도 그게 편해. 그렇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해주었다. 그래서 나도 그래 우석아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놨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신교대를 수료하고 나는 우석이 형과 함께 같은 중대에 배치받았다. 행정반에 대기하던 우리들에게 어떤 선임은 야, 너는 무슨 한약을 잘못 먹었냐? 왜 이렇게 사갔어? 우석이 형은 엄청 긴장했는지 굳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나이가 32살이라는 말에 다들 놀라워했고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선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 우석이 형은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라 행정병으로 뽑혔다. 전입 5일째 되던 날 중대장님과 행보관님께서 나를 호출하셨다. 신교대 때 우석이 어땠어? 좀 아는 거 있어? 같은 중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소문으로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아는 대로 얘기해봐. 나는 훈련소 때 있었던 일에 대해 덧붙이거나 빼는 거 없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렸다. 상담이 끝난 후 행보관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셨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석이 머리에 있는 흉터는 뇌수술 자국이야. 그리고 손목에 있는 건 아무튼 그 녀석 이번이 4번째 입대야. 예? 4번 말입니까? 우석이 형은 부모님 2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다고 한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면 군대 안 와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셨기에 군 면제는 되지 않은 것.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입대했지만 적응할 수 없어 사고를 쳤고 3번이나 퇴소를 하게 된다. 뇌수술은 총 3번.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번째, 28살에 3번째 뇌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28살 뇌수술 후 32살에 4번째 입대를 한 것. 네가 훈련소 때부터 함께한 동기니까 옆에서 잘 보살펴줘라.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뇌수술의 후유증이었는지 우석이 형은 기면증을 심하게 앓았다. 활동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우석이 형을 보며 선임들은 야, 좋냐? 이등병이 졸아? 이렇게 꼽을 주곤 했는데 정신을 차릴 땐 곧장 차리다가도 보통은 고꾸라져 잠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임들 절반은 믿고 절반은 끝까지 의심했다. 우석이 형은 축구를 좋아했는데 공을 드리블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나도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괴했다. 모두 쇼가 아님을 알았고 이건 정말 심각하다 생각한 선임들은 중대장님과 행보관님께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언제 쓰러져 자게 될지 모르는 우석이 형은 자연스럽게 근무와 위험한 작업에서 열애가 되었지만 컴퓨터를 잘해서 부대 일지, 작전 계획 다 만들고 특히 엑셀을 만능으로 잘 다뤘다. 선임들도 우석이 형의 컴퓨터 활용 능력만큼은 인정했다. 분대는 다르지만 그래도 동기라고 우석이 형은 나에게 마음을 많이 써주었다. 시간 날 때면 함께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독서량이 많아서 그런지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형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형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어릴 적 자기가 똑똑한 걸 알 정도로 주위에서 칭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부모님 2분께서 곁을 떠나고 그때의 충격으로 성격이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다고. 대학교도 원래는 인서울 쪽을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 많은 게 싫어서 지방 국립대 법학과로 입학.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 신체검사. 평소 우울증과 기면증을 앓고 있던 우석이 형은 당연히 공익 혹은 면제가 될 줄 알았지만 3급 현역 판정. 그렇게 끌려온 신교대의 생활은 우석이 형에게는 지옥이었다. 자신은 경례도 싫고 오와 열도 싫고 복종도 싫고 그래서 처음 훈련소 갔을 때 소대장과 조교에게 힘들다고 정말 못 견디겠다고 수차례 읍소했으나 짬당했다고 한다. 하긴 그들이 보기에 뺑기 부리는 수많은 훈련병 중 한 명처럼 보였을 테니까. 아무리 적응해보려 노력했으나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던 우석이 형은 결국 절대 해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만다. 다행히 전우조에게 발견. 신교대는 한바탕 큰 난리가 나게 되고 회복 후 퇴소 조치된다. 사회에 나온 후 계속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치료에 전념하던 중 또 영창이 나와서 입대. 나머지 2번, 3번 같은 일이 반복되어 퇴소 조치된다. 28살 세 번째 뇌수술을 받은 후 경제활동도 하며 겨우 사회생활에 적응할 무렵 결국 4번째 영창이 나오게 된다. 내가 정말 큰맘 먹고 진짜 군생활 해봐야지 해서 온 게 아니야. 병무청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군대 안 가면 병역 불이행으로 깜빵 가야 한다고 하더라. 그동안 받은 뇌수술에 대한 증빙과 신경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해도 모조리 병무청에서 짬당했다고. 그때 병무청 군의관이 한 말이 비수로 꽂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뺑기를 부려 이씨. 너 같은 놈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에? 그렇게 32살에 끌려온 4번째 신교대. 이해가 안 된다. 훈련소 때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각 조교들 그리고 우리 동기 300명도 다 이해를 못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현역으로 군입대를 했지? 공익도 아니고. 그렇게 자대해온 우석영은 처음에는 적응해보려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한계가 오자 결국 중대장에게 상담을 요청, 의병 전역을 흡수한다. 참고로 중대장은 장기 신청을 하지 않은 말년으로 군인은 끝까지 복무해야 한다는 생각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요청을 수차례 묵살. 그러던 어느 날 나와 함께 우석영을 불러 설교하는 중대장. 야, 너 군생활 할 수 있잖아. 신교대 훈련도 잘 마쳤고 왜 이래 크게 만들려고 해? 의병 전역이 쉬운 게 아니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왜 나까지 불러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중대장 딴에는 어떻게든 잘 격려해서 잘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듣기에도 참 고역이었는데 우석이 형은 더 했을 것이다. 자신보다 어린 중대장, 행보가는 겨우 4살 많았고 선임들은 모두 8에서 10살 정도 동생들.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본인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군생활 할만하네 라는 말도 가끔 하곤 했다. 지나고 생각하니 자기 자신을 독려하기 위해 읊조렸던 게 아닐까 싶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자대에 적응했고 2달여쯤 지났을까. 점호가 끝난 후 아침 식사 전 우석이 형이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야 뭐해? 왜 짐 싸? 야 너 뭐하냐? 주변에서 물어봐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짐을 싼 우석이 형. 2달 동안 조용히 우석이 형을 지켜보던 행보관님은 아 얘는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중대장님을 설득하여 의병 전역을 추진한다. 진급을 앞둔 대대장님은 주임원사님과 함께 노력해주셨고 마침내 우석이 형은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던 것. 조용히 의병 전역을 진행했던 이유는 다른 중대원들에게 혹시나 헛바람이 들까봐였다고. 그렇게 우석이 형은 행보관님이 선탑한 1호차를 타고 훌훌 연대로 떠났고 그날 바로 전역을 한다.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나는 나에게만은 좀 알려주지 라는 생각에 좀 서운하고 아쉬웠는데 아마도 우석이 형은 나를 위해 더 말 안 한 것 같았다. 그렇게 우석이 형은 내 기억에서 점점 흐릿해져 갔고 반년 후 우석이 형의 소식이 전해졌다. 32살의 가을, 우석이 형이 부모님 곁으로 떠났다고. 우석이 형의 장례식이 끝난 후 망연자실해 있는 나를 행보관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우석이 형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석이 형이 전역하는 날 우석이 형을 집에 데려다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제게 꼭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오신 행보관님. 반년 후 어느 날 밤 방이 조용하여 방문을 연 할머니께서 최초 발견자. 그 주변에는 유서가 있었다고 한다. 119를 부르면 큰돈이 드는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께서는 최초 행보관님께 전화를 하셨고 행보관님은 급히 119를 부른 후 본인이 직접 가 수습을 도왔다. 중대원들도 적은 월급이지만 십시일반 모아서 행보관님께 전달했고 행보관님은 마지막까지 동행하고 복귀하셨다. 우석이 형은 의병 전역이 확정되던 날 행보관님 결국 이렇게 32살 먹고 의병 전역할 사람이었는데 국방부와 병무청은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힌 겁니까? 야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유서에는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져 있었고 우석이 형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처음 나에게 말 걸어주며 웃음 짓던 우석이 형이 종종 생각난다. 우석이 형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부디 그곳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